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7학년도 무려 수능 시험, 문학, 소설 2편. 자, 매우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게. 우리 물리 법칙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뭐냐? 벽을 100뉴턴의 힘으로 밀면 그 벽에서도 반대로 100뉴턴의 힘으로 저항한다. 지금 그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는 솔직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풀어. 그러다가 강자들은 왜 강자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아, 다른 친구들도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적절히 시간 배분, 멘탈 관리 이게 들어가요. 이게 강자들이라고. 자, 그거에 비해서 약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렵네. 거기서 당황하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거기서 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풀면서 이런 생각들을 자꾸 세뇌를 해놔야 실제 수능 볼 때 어려운 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그 상황에 맞게 풀어낼 수가 있다고. 지금 그 얘기 왜 하냐면은 이게 지금 17학년도 수능 그 전까지 거의 없다가 소설 2편을 같이 넣어놨어. 그것도 고전 소설 하나, 현대 소설 하나. 길이도 장난 아니게 길어. 그럼 이제 수능 날 어떻게 되냐면 약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소설 2편, 이거 언제 읽지? 언제 6문제 풀지? 강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설 2편 나왔네? 다른 문학은 좀 쉽게 출제되고 짧겠네? 거기서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멘탈 관리해서 결국은 이분들은 승리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또 망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수능이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이거는 약자들의 변명이고, 그러라고 우리가 기출을 보는 거예요. 온갖 상황들을 다 24년 동안 24년의 수능에서 이것저것 갖다 놨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유가 있으면 총 24년, 94년부터 2022학년도 수능까지를 쭉 다 쳐다보면 좋고, 정 안 되면 최소한 5개년이라도, 능력이 좀 되면 10개년이라도, 아마도 지금 현재, 선생님은 2018학년도부터 해갖고 6개년은 다 이제 찍어놨고, 5개년 찍어놨고, 이제 2011학년도 거까지를 총 10년 거를 찍을 예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보면서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수능에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멘탈 관리 해갖고 지문 읽고 문제 풀고 해야겠구나. 우리가 기출 본다는 거는 그냥 아예 남들 다 보니까 나도 봐야겠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게끔 그게 기출 공부예요. 요거를 명심하고 접근하면 되겠다. 자, 작품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럭저럭 가봅시다. 게다가 그냥 소설 2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글을 통해 가지고 설명문이 또 게다가 길어.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요즘 수능에 이렇게 안 나오지만 문학 세트에서 앞에 설명을 주면 그냥 저스트 보기라고 길이만 길 뿐이고 그냥 보기. 핵심 내용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개 없어. 전쟁 소설 중에서는 허구를 매개로 원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싶다. 그래서 박시전에서는 병자호란의 패배를 이겨내고 슬픔을 위로하고 추모하고 연대감을 강화했다. 시장과 전장, 6.25 전쟁을 통해서는 개인의 연약함,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을 통해서 개인의 존엄. 그러니까 보통 시체가
사람 죽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지영이라는 여자가 윤 씨 아줌마 시체를 메고 뛰지. 그런 데서 개인의 존엄을 탐색할 수 있더라. 자, 박시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하여튼 기억하라고 해놓는 거야. 앞에 장에서 두 얼굴이 나왔지. 오크니와 박시. 여기 휴머니스트에 나온 박시전 제목은 낭군 같은 남자들은 조금도 부럽지 않다. 박시가 못생긴 얼굴을 하고 시집 왔더니 그 이시백이라는 놈이 개무시했지. 그리고 3년 뒤에 얼굴이 완전 예쁘게 변했는데 그제서야 무릎 꿇고 빌고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통해서 더 이상 남자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여자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 박시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자, 아직도 가글이 끝나지 않고 별 얘기 없고, 자, 전쟁터라는 것은 혼돈의 현장이다. 더군다나 21세기는 더더욱 그렇지.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지만 어쨌든 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극성을 띈다. 박시정 갑시다. 여인이 나와서 크게 꾸짖기를 용골대 이 멍청아. 네 동생도 내 손에 죽었는데 왜 너도 죽으려고 하냐. 용골대가 빡쳐가지고 너 인연 내 칼을 받아라. 개화는 박씨의 몸종이야. 근데 얘도 도수를 쓰지. 가소롭다. 용골대가 더욱 빡쳐가지고 활을 쏴라. 하지만 한 개도 화살이 도달하지 못하지. 분한들 어찌하리요. 이런 거 뭐라 하지? 편집자 정평. 김자점은 대표적인 간신이지. 병자호란 때 청나라 편에 들어가지고 도원수, 이게 도원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국방부 장관이야. 근데 이 새끼 편을 들어. 나쁜 개새끼. 자, 자점이 항공하여 분부대로 공행하였다. 용골대가 호령하여서 박부인과 개화를 잡아라. 그래서 피와 담을 에워싸고 함정을 발견. 그래서 용골대가 아하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불 지르자. 그래가지고 그걸 둘러싸고 불을 질렀어. 그랬더니만 박씨가 부채를 쥐고 붙였더니 오히려 오랑캐가 불타 죽더라. 그래서 용골대가 아이고 도망가자. 박씨가 빡쳐가지고 너 이 새끼 무지한 오랑캐 새끼 도망가는 건 좋은데 왕대비는 두고 가라. 그랬더니만 오랑캐 장수들이 엿먹어라. 우린 그냥 간다. 그랬더니 박씨가 개화로 하여금 제주를 구경해라. 그래가지고 전기성 막 비를 내리고 막 이랬더니 오랑캐 놈들이 그제서야 아이고 살려주세요. 박씨가 나와서 말하기를 드디어 이제 박씨가 나왔지. 니네들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엔 봐주겠다. 세자대군만 데려가라. 그래서 실제 역사와 달리 박씨가 승리하는 모습을 소설에서는 보여주었다. 자, 시장과 전장 6.25 전쟁 갑시다. 윤씨가 걱정스럽게 문다. 김씨 아주머니도 흐려진다. 쌀 배급을 주는데 어떡하려고요?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량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여보시오, 어디 배급을 줍니까? 미친 듯 뛰어간다.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도 뛰어간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겨울이야. 그래서 한강이 얼어 있으니까 거기를 뛰어가는 거지. 한 10명 정도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까마귀 떼처럼 가만히를 열었다. 쌀과 수수가 흩어진다. 이 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왜? 자기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야말로 전쟁이다. 자, 문제는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윤 씨가 쓰러진다. 헤드샷. 북한군이 돌아가면서 사람들 몰려있으니까 그냥 괜히 총 한 번 더 쏜 거야. 애기 엄마, 지영은 쫓아간다. 큰일 나요, 안 돼요. 자, 김 씨 부인은 이미 도망갔는데 지영이란 여자가 지금 윤 씨 부인 죽었잖아. 거기에 가는 거야. 윤 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껴안고 있다. 이미 죽었지. 그래도 들쳐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강둑을 기어오르는 거지. 이런 데서 이제 전쟁의 비극성, 휴머니즘 이런 걸 느낄 수 있더라. 문제 갑시다. 자,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4번만 볼게. 2번 보면 자, 박씨 동그라미하고 계속 강조하지만 문학에서는 동그라미 세모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 봐봐. 박씨, 용골대, 대립구도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 윤씨, 지영이, 대립구도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게 문학이라고. 그냥 해설지 쳐다보고, 그냥 이건 있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실제 상황에서 시간 절약하는 거 안 돼. 핵심 인물들의 동그라미 세모, 얘네들이 대립되는지, 변화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기출. 왜 기출이야? 왜 수능 기출이야? 선지 사이에서도 통사구조 반복, 대립구도를 통해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다. 통사구조 반복된 거를 괜히 주는 게 아니야. 답에서도. 왜? 얘들아, 거기서 답 줄게 하고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이게 지금 장난치는 시험인가? 수능 시험이라고.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준다. 제발 좀 기억해가지고 실전에서 써먹어라. 물론 사설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수능 기출을 보는 거고. 그래서 수능 해설도 엄마 국어처럼 이런 걸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수능 기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사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설은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사설은 그냥 이건 이렇게 틀렸고 얘는 이렇게 틀렸고 각각이 다 달라 그냥. 그냥 일치 연습하긴 좋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떤 선지들의 법칙 이런 거는 좀 벗어나지. 그 다음 갑시다. 이번에는 임장군전, 박시전하고 같은 병자호란을 담은 소설인데 임장군전은 결론만 얘기하면 비극으로 끝나지. 박시전은 승리로 끝나고. 자, 그런데 4번 답지를 통해서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선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추모의식이 반영된다. 추모의식이 되려면은 이렇게 돼야지. 그 용골대 쓰레기 새끼가 승전비 건립하는 거는 지가 지 자랑하려고 세운 거니까 추모의식이랑 상관이 없지.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지 자체는 3점이었지만 답지 자체는 굉장히 쉬웠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인데 자, 용골대가 죽음을 탄식했어. 그지? 있지. 그래서 그 불작전을 썼는데 오히려 용골대 부하들이 죽었지. 근데 문제는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린다. 개소리지. 그냥 자기네 군사들이 죽어서 안타깝다. 그 얘기지. 그냥 내용이 틀린 거. 이번에는 시장과 전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굶주린 이때 동그라미야 세모야? 굳이 따지면 동그라미 해야지.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인 거지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는 아니지. 이거는 그 총 쏘기 전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굶주린 이때 왠지 세모처럼 보이는데 냉혹한 세모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자, 가장적절. 주제가 뭐냐? 아까 본문에도 써놨지만 지영이가 윤씨 부인을 도와주고 연민한다. 인간의 도리. 오히려 전쟁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진정한 인간성이 드러나지. 자, 다의 서술 특징. 자, 요놈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끝부분, 가장이니까 어디에 써? 특히 끝부분에서 연속적인 행위. 윤 씨가, 이제 지영이가 윤 씨를 업고 그 벼랑을 기어 올라가는 연속적인 행위. 그리고 긴박한 상황. 사실 어디서 총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시체 업고 뛰는 거니까. 자, 이거는 뭐라고? 암기. 전쟁 장면 나오면 이답지를 준다. 긴박한 상황. 꽤 자주 나와요. 자, 여기는 뭐 전체적인 요약. 나중에 심심할 때 읽어보고. 자, 박시전 만화로 그렸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지. 실제 역사에서도 우리 임경옥 장군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임경옥 장군을 제대로 쓰지 못했지. 사실 우리가 효종 그러면은 이제 북벌 정책 그 대단히 훌륭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효종이 이제 병자호란한테 잡혀갔다 왔잖아. 그 뒤로 이제 북벌 정책을 펼치는데 정치적으로 좀 악용을 당했지. 진짜로 효종은 좀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 청나라를 무찌르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신하들이 이 북벌 정책을 미끼로 해가지고 노론을 그냥 정권 유지하는 데 써먹었지. 마치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당을 무찌르자를 핑계로 해가지고 정권 유지를 했던 것처럼 200년 전에는 똑같았지. 그 결과 어떻게 했어? 결국 병자호란때 끌려간 특히 조선의 여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 30만 명 이상이 끌려갔대. 돌아온 사람들은 10%도 안 됐고. 안타까운 역사. 자, 시장과 전장. 67년도 초판이에요, 이게. 이 시장과 전장이라는 한자어고 엄청나게 젊었던 박경리 할머니. 자, 이건 60년대 정릉 성북구에 살 때의 박경리 할머니고 박경리 할머니 딸이고 사위가 그 유명한 김지하 시인. 김지하 시인 2022년 봄에 돌아가셨지. 이거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박경리 문화공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작품은 이 성북구 정릉에서 썼고 이제 말년에 강원도 원주로 이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지. 그래서 원주에 박경리 문화공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성북구다. 자, 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용과 반작용. 똘똘한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알 거야. 그래서 기출을 풀면서 이게 이 세트에서는 이런 난이도가 있었고 이렇게 전개가 됐고 나는 실제 상황에서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야겠군. 그거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는 게 그게 기출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